이제는 행정입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사실 행정처분과 처음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과 구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이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라 좀 그렇죠. 개별적인 속성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어떤 그 변경을 가져오는 것들을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행정입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법 정립,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률에서 사실 이런 어떤 그 규범을 정립하는 거는 법률에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모든 걸 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보충하는 의미에서 행정입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입법의 양대산맥으로는 법규 명령이랑 행정규칙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하기로는 법규 명령은 의미가 있고 행정규칙은 의미가 없다. 뭐 그 얘기는 국민과 이제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질 텐데, 그 얘기인즉슨 입법권은 원래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가지고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의 그 시스템 밖에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 나라의 나름의 이제 이 국가의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이런 점처럼 하나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법률이다. 이 법률인 내용을 가지고서 그게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그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법률에서 모든 걸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권에서 일부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게 행정입법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법규명령, 하나가 행정규칙이라고 했을 때, 요 법규명령, 왼쪽에 있는 법규명령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국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에게 나름의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을 할 때도 나름의 이제 그 법원으로서 법의 존재 근거 인식 연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다시 설명해 보자면, 법률이는 당연한 건데, 행정권이 중에서도 이 행정 입법 중에 법규 명령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행정 규칙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발생된다. 법규 명령의 의미가 있고 행정 규칙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OX여야 되는 건데, 요 이제 경계 영역들이 이제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행정 입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규 명령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법규적 효력, 대외적 구성력, 이게 결국에는 국민 또는 재판부, 법원에 있어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인 것인데, 행정규칙은 그런 게 없다. 법규 명령은 그런 게 있다. 대표적으로 그걸 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 75조 95거든. 75조 95조이거든요. 75조에서는 대통령에게, 95조에서는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에게, 각각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련돼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상임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불령,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 이 법규 명령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 명령의 요건과 한계가 있는데, 이 법규 명령 중에서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의 심의를 거치고 관부의 공포에서 시행되는 나름의 이제 법률 유사하게 나름의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국무회에 올라갈 거면 국무회의 어쨌든 그 주재자인 대통령령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고, 총리령 불령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위임 명령이나 집행 명령을 구별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위임 명령이거든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위임을 받더라도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어쨌든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또 포괄 위임이 안 된다는 거죠. 포괄 위임이 안 된다는 측면, 상위 법령의 위임에서 이 본질성은 사실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의 사항이 수권법이 내야 되고 상위 법령은 내야 되고 재위임 금지하고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규 명령의 효력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냐고 재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가 된 상위 법령 위협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법규 명령 역시 위협하다. 상위 법령 위반되는 법규 명령이 위협한데,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없다.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한다. 위협한 법규 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 그
예를 들면 위협한 법규 명령의 효력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하나의 무효야.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얘기겠죠. 왜냐하면 위협한 법규 명령은 그 자체로 그냥 무효이거든요. 예,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후에 뭐 어떤 위임의 근거가 생겼다든지 하더라도 수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무효다. 행정규칙. 아까는 그 법규 명령 행정규칙의 그 차이를 봤을 때 법규 명령 의미가 있었고 행정규칙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누구한테 행정 내부에서 의미가 있겠죠. 행정 내부에서 의미가 있는데 행정 밖으로 국민 그리고 재판부 법원에 있어서 효력을 가지느냐 안 가진다. 그리고 그런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고시, 훈령, 예규 뭐 이 정도 내용들이 있겠죠.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내부에서 하급 행정기관이랑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준수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외부적 효력, 그러니까 국민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이랑 법원에서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의미가 없는 행정규칙이 의미가 있어지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말을 하기로는 변종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종이 등장한다. 변종. 이게 변종이 어려운 거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가능한지. 뭐 말이 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 법규명령이 항상 말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다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원래 이 정도 위임하려고 하면 형식 자체가 법률 법규명령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건데 가능한가인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이걸 되돌리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행정규칙 중에서도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자기 구속을 당해서 퇴직 구속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뭐 자기 구속의 원칙을 이용한 전환 규범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뭐냐면 이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있으면 나름의 그런 의미가 있어진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평등 원칙이나 신뢰법 원칙이랑 결부돼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보면 요 행정규칙인데 상위 법령, 법률, 요 법규 명령에서 위임이 있으면 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봤던 거는 행정규칙인데 나름의 이런 헌법상의 원리들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규 명령과 유사하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개의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행정규칙인데 요거 법률, 법규 명령의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정규칙이 나름의 헌법상의 원리들로 헌법상의 뭐 어떤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뭐 이런 것들에 통해서 나름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재량행위를 좀 봐야 되거든요. 뒤에 있는 행정행위에서 행정처분에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재량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약간 스트릭트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이제 이거를 먼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가지고 제 생각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미리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법률에서는 요 행정처분, 행정으로 하여금 요 법률 정하고 있는 거죠. 야 행정아. 너가 이거 어떤 특정한 행정 처분할 때는 재량으로 정도껏 잘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트릭트하게 내가 나름의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원래 행정규칙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법규 명령에 넣어오는 거죠. 그 원래 이쪽 행정규칙으로 갔어야 될 것이 어쨌든 간에 현재에 와서는 법규 명령으로 스트릭트하게 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법규 명령을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게 고유 문제거든요. 어렵죠. 다시 설명드리면 법률에서는 행정으로 하여금 행정아 너가 행정 처분을 할 때 재량을 고려해라. 재량을 고려하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커닝 페이퍼처럼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왔는데 원래 이 커닝 페이퍼의 성격은 행정 규칙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규 명령에 들어가 있다. 이해가 되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봤던 거는 좀 전에 봤던 거는 행정 규칙인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규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반대를 안 그런데 이거를 이 법규 명령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규칙으로 좀 깎아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인 거거든요. 요거 화살표가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인 겁니다. 그게 나름의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재량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봐야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 판례 태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판례는 아까 봤던 불형이랑 대통령령을 구별하고 있다고요. 보면 아까 대통령령 불형은 어디서 나왔냐면 법규 명령의 종류에서 75조에 있는 대통령령 95조의 총리령 불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5조랑 95조에 따라서 각각 경우의 수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이 나름 이제 이런 판례의 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령 형식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님이 만든 거니까 나름 존중하면서도 그 의미를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 있고 불형이라고 하면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컨닝페이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 행정부 너네만 봐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아마 뒤에 있는 재량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문제를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맞는 지문인 거잖아요. 하나씩 보게 된다고 하면 총리령 불형 제정 절차는 대통령 경우와 달리 국무의 주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리령 불형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헌법에서는 대통령령만 국무에 올라가도록 이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헌법 조문을 좀 알면 좀 쉬운 문제였던 건데. 두 번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 구석에 따라 대기적 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약간 또 헌법이랑 결부되는 문제이긴 하긴 한데 아까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행정규칙이 자기 구석의 원칙에 따라 자유적 구성을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요 내용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변종 행정규칙에서 제가 처음 설명했던 요거 첫 번째 거 위임 받은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재량권 행사 규칙이 자기 구속 받게 되는 거 두 가지. 요게 이제 하면 여기도 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헌법소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대외적 구속력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행정구제 측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만 요것만 할 수 있거든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 재판에 가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거는 요것만 가능하다고. 요것만. 그렇다고 하면 행정 입법은 사실은 이제 그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통해서 특히 이 법규 명령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제도의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된다고 하려고 하면 법규 명령에 준하는 어떤 효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요 문제의 설명이 맞는 거죠. 문제 설명이 법령 보충형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자기서 어쨌든 요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게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법원에서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번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 상위 법령의 위임도 없는데 불령에서 상임위에서 경영의 요건을 변경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불령 규정은 제 생각에 봐더라도 구속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맞죠? 3번. 4번은 특정 단목적 이건 뭐 저도 뭐 이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차 방법은 대통령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명시되어 있는데 미제정된 경우 이런 법령 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재판이 대상이 되는 거는 요 행정처분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게 뭐 나름의 이제 법률에서 지금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특정 단목적 때 뭐 그 판례라고 하면 어떤 나름의 법규 명령으로 좀 너가 자세하게 이건 여기서 정해라고 정해고 있는데 안 정했다는 거잖아요. 안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름의 이제 행정 입법 부작위로 보아서 행정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 행정 소송, 특히 항고 소송의 대상, 부작 입법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의 한 종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요 4번의 내용은 앞에 있는 뭐 특정 담보부정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런 법령 시정 여부는 행정소송상 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거랑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을 좀 같이 봐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얼추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또 휴식을 취하고서 본격적으로 행정 행위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